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네. 이런 말도 했어요. 그 핵 다종화로 다양한 타격력을 만들겠다, 뭐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그 새로운 형태, 다종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수소폭탄 얘기도 나오고 뭐 네. 우라늄탄 얘기도 나오고 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뭐 가능성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농축 우라늄 폭탄이죠. 네. 예. 지난 1차,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탄으로 한 것이고 3차 핵실험은 밝혀지지 않았죠.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 그런데 이제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우라늄탄으로 핵실험을 한 것을 북한이 대외에 선포를 하고 또 자연스럽게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실험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가스들을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탐지해서 공기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뭐라 그래? 제논? 예, 제논. 예. 근데 이제 물론 우리한테는 그 기술이 없고요. 예. 미국한테는 있는데 공기를 포집해서 분석을 해보면 플루토늄 핵실험 때와 우라늄 핵실험 때 그 제논 구성비가 좀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게 북한이 말하는 소위 핵무기 다종화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플루토늄 탄하고 우라늄 탄하고 뭐 어느 게 더 선진적이다 그런 그 기준은 없습니까? 아니요, 잠깐만. 제가 그 가능성을 먼저 말씀하고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라는 것이 우라늄 폭탄으로 실험을 해서 보여주겠다. 이것일 수도 있고요. 가능성이 더 적지만 1.5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세대 분열탄과 2세대 수소폭탄 사이에 있는 정폭 분열탄. 이걸 실험을 하고 했다고 과시하는, 선언하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 아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수소폭탄을 실험했다라고 나올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말자는 것이 제 같은 사람의 주장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이제 그 우라늄으로 만드는 게 있고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게 있고 그 두 종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세대 원자폭탄. 그게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세대는 아까 말씀하신 정폭 핵분열탄. 증폭 핵분열탄. 그리고 2세대가 수소폭탄. 근데 만약에 수소폭탄까지 갔다 그러면 엄청난 그 기술을 보유한 걸로 봐야겠네요. 당연하죠. 수소폭탄은 원료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이건 뭐 플루토늄, 우라늄 가지고 만드는 것이 1세대 폭탄이지만 수소폭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시키는 전혀 다른 기술이죠. 뭐 북한이 거기까지 갔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열심히 아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그거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탄의 차이, 어느 게 더 위력이 센 건지, 그리고 일반 그 원자폭탄하고 수소폭탄하고의 위력의 차이,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이로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1세대 핵폭탄하고 수소폭탄하고 이 차이는 수십 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십 배. 훨씬 효율성이 크고 수십 배 크고, 그러나 폭탄의 크기 자체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할 핵미사일이 등장하는 거죠. 수소폭탄이 만들어지면. 수소폭탄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에 그냥 탑재가 되겠네요, 그럼? 뭐, 북한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탑재 기술입니다.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세대 폭탄 중에서, 우라늄 폭탄과 플루토늄 폭탄이 어떻게 다른가 물으셨는데요. 둘 다 무섭고요. 그런데, 이 효율성에 있어서, 그리고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핵분열 물질을 집어넣어서 얼마만큼 폭발력이 나오는가, 이게 효율성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플루토늄이 더 우수합니다.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격이 좀 달라요.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플루토늄은 그 안에 다른 플루토늄 240, 241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순물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감기가 짧고, 그렇게 해서 핵폭탄을 관리하는 데 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고. 근데 우라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라늄은 핵실험을 거의 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터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관리가 쉽습니다. 이게는 우라늄 그 동위원소들은 반감기가 뭐 수천만 년씩 이렇게 길기 때문에 양쪽 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무섭기는 둘 다 무섭습니다. 어느 게 더 무섭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만약에 우라늄으로 그 핵탄두를 만들었다, 핵폭탄을 만들었다.
근데 그건 실험하고 않고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뭐 실험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험을 굳이 해볼 수도 있지만 안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실험을 안 해도 되지만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언젠가는 해서 과시를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이런 폭탄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폭탄을 만들기 시작하면 대량 생산을 의미합니다. 예, 우라늄 폭탄은 지금 플루토늄 폭탄처럼 원자로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광해서 농축 공장만 거치면 원자로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예, 곧바로 핵폭탄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원심 분리기. 네, 농축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원심 분리기 방식입니다. 1.5세대는 어떤 기술입니까, 그거는? 1.5세대는 이제 1세대 폭탄에다가 2세대 기술을 좀 가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분열탄, 즉 플루토늄탄이나 우라늄탄을 만들어 놓고 그 내부에 중수소, 삼중수소를 약간 배치를 함으로써 융합의 기능을 좀 가미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폭발력은 몇 곱절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5세대 정폭 분열탄인데 북한이 당연히 욕심내고 있고 연구해 왔을 겁니다.